오늘은 대입장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 김용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셀프 소개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로 한 20여 년 생활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전국 실전 투자대회에 한 4번 정도 입상을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공매도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저밖에 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실전 공매도 책이라고 네, 그렇죠. 한국 최초로 네. 공매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최초인가요? 예, 한국 최초입니다. 예. 아.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최고 이론과 실전을 많이 겸비된 경우고,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도 주위에 유튜브를 하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대입장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현재 네. 구독자가 2,000명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이 영상 나갈 때 댓글에다가 예. 책 링크랑 예, 해주면 유튜브 고맙죠. 링크 예, 이렇게 예. 달렸으면서 많은 분들이 넘어가셔가지고 예. 또 구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좀 여쭤볼 게 이게 공매도 책을 최초로 쓰셨다고 해가지고요. 예. 이게 우선 공매도라는 거를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이제 개념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좀 너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어렵게. 다른 게 아니고 공매도는 단지 우리가 주식은 매수를 할 때는 매수만 하고 매도를 먼저 뒤에 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는 단지 순서가 바뀐 겁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에 하는 거죠. 단 주가가 내리면 수익이 나고 오르면 손실 나는 거.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공매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선물이라는 거 하고 또 많이 하는 대주 그다음에 CFD 계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사실은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인들이. 투자자들이요? 예, 개인들이. 와, 엄청 많이 하네요. 예. 근데 일본만 해도 한 25% 하는데 한국에는 최근 한 1% 정도 하다가 이제 1%요? 예, 지금은 한 2% 정도 통계 잡힙니다. 그래서 그래서 98%란 주식한 사람이 매수하고 공매도를 한다 보니까 사실은 98% 한 95% 정도가 계좌가 손실 나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직진하면은 후진을 못하면은 이 운전을 못 하잖아요. 네. 축구도 손흥민이가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내가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뭔지를 공매도가 어떤 경우인지 알면은 주식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 나이버 카카오 같은 거 많이 올랐을 때 수익률 20% 30% 낸 사람들이 그때 매도를 못하고 오히려 지금 손실 난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실전 공매도 책을 사보면은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사보고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공매도도 뭐 이렇게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언제가 더 좋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상승장이면은 좀 매수를 많이 하고 공매도를 좀 작게 하고 그 차트를 이제 우랑주를 돌려보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차트가 역배열되잖아요. 종합지수입니다. 현재 보면은 이렇게 역배열될 때는 여기가 다 공매도 자리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랑주 같은 경우는 약 80%가 이런 모양을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한 종목 80%가 지수하고 연계되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는 공매도 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돌려보세요. 이때 작년 9월 달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대형주가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던 이렇게 여기 공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매도의 장점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다 매매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차가 후진 직진하듯이 이제 그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매도 자리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아, 이럴 때 상승장일 때는 비율이 이제 공매도 비율이 이제 대충 줄어드는 거고. 낮죠. 예. 근데 공매도는 그 먼저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내가 주식이 없는데 안 갖고 있는데 먼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주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개인이라든지 기관에서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개인들한테 이자를 받고 빌려주죠. 아, 그걸 약 이용을 우랑주들은 2.6% 연이자를 받고 약간 소형주들은 4%. 자, CFD 계좌 같은 경우도 이자가 뭐 2%부터 한 20% 정도 이렇게 이자를 주고 빌려줍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이라는 것은 177개 종목이 위아래 다 롱, 숏 아니 뭐
콜, 풋 이렇게 하는데 하락, 상승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그걸 예. 빌려 와가지고 예. 그걸 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 많이 하는 방법은 대주를 많이 하니까 각 정권사에서 이제 대주를 많이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개인들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대주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좀 종목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기간 옛날에 90일만 했는데 지금 연장하면은 연장하니까 무한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주문창이 있습니다. 예. 예, 주문창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면 됩니다. 예, 주문창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여기. 주식 선물. 자,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문은 이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0532 하면. 그리고 이제 대주라는 것은 화면 번호 이렇게 하는 따로 주문창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매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주 매도 가격을 찍어 가지고 그냥 주문하는 거죠. 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단 업틱 누리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밑에 호가에 이렇게 주문을 못 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에 호가만 걸어두는 것이 옵틱 룰. 왜냐하면 큰 세력이나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매도 할 때 밑으로 계속 찍어 내리지 못하는 게 옵틱 룰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호가를 걸어두고 보면 어떤 데 보면 우량주에서 호가에 위에 큰 물량이 3만 주, 5만 주 이렇게 걸려 있고 한 단계 내리면은 그것이 다시 타닥 따라 내려올 때는 거의 공매도 물량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식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주라는 거 할 수 있고 또 CFD라는 종목에서 계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럼 2022년은 약간 좀 대세 하락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 공매도를 좀 이해하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매도 한다니까 뭐 이렇게 댓글에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선진국에서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한다 해가지고 테슬라 같은 게 그렇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처음에 올라올 때 막 때려가지고 다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공매도 나쁜 것이 아니다. 공매도 장점은 또 거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10배 이렇게 오른 종목 많거든요. 그 공매도가 없다 하면은 없기 때문에 10배 원위치 다시 10배 빠지거든요. 개인들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종목이 공매도가 됐다 하면은 미리미리 2배, 2배, 3배밖에 못 가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공매도 치니까. 예. 그래서 꼭 공매도가 단점도 있지만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도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제가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거품이라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내가 답변하겠지만은 네. 만약에 공매도 된다면은 기관의 외국인들이 딱 찍어 누르겠죠. 근데 공매도 이렇게가 없으니까 로봇주나 AI 종목 같은 경우는 앉아보면 올해 제일 하락을 원합니다. 연말 되면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한테 오는 거죠, 사실은. 그 혹시 뭐 그 종목 하나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자, 공매도가 코로나 전에는 약 600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스닥 150개, 거래소 200개, 현재는 3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정상화돼야만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 안 되면은 지수가 4천 가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MSCI 지수에 편입돼야만 지수가 4천, 5천 가는 거를 이해하고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약 8%에서 한 9% 정도 세계 경제의 수출이라는 비중을 하는데 그건 9%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의 큰 펀드들이 약 9%의 비중이 맞게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 2, 3%밖에 안 들어와 있죠. 만약에 MSCI 지수에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된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4천에서 5천 포인트를 간다는 학자들이 그렇게 예, 조사를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공매도가 안 풀리면 못 들어오는 거죠. MSCI 지수가 편입 못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예,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하려면 세 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첫째 공매도를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든지 AR 할 때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뭐 회사에서 뭐 소개할 때 영문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고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보면 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럼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러면은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MSCI 지수에 350종 하지 말고 다 풀어라는 거죠. 자기들 다 주장은. 풀어서. 그렇죠. 네. 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는 개인들은 지금 98%만 매수만 지금 하잖아요.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매수만 해가지고 펀드가 손실이 못 견디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렇구나. 그래서 선물, 옵션, 공매도 전략을 패치해가지고 지수가 내리든 오르든 언제든지 개인들만 이렇게 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도 개인이 1년에 몇 조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바치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제로섬 게임 아닌데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잃어야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3,000% 왔다 갔다 상승만 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결국은 주식도 내가 잃어야 다른 사람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개인들이 그렇구나. 주식이든 개인들이 기관이 외국인들한테 항상 잃게 되는 거죠. 이게 350개 기업만 허용을 한 거는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네. 약하니까 취약하니까 이거 만약 넓혀주면 네.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 늘리라는 뜻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리고 정부가 보호해 주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프로 옛날에 코로나 전에 한 600에서 800 정도 됐으니까 그때 그건 별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종목을 늘어서도 해야지만은 이제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위로 갈 때 이렇게 공매도 친 사람들 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또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신 있으면은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강자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2%밖에 개인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쩌다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개인들도 공매도 전략을 좀 배우는 것이 좋다. 왜 계속 매수만 하냐 이거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 다 해서 수익 나는데 개인만 지금 매수만 해가지고 98명이 위로 가니까 당연히 95% 잃게 됐죠. 그래서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개인들도 사실은 공매도 비중을 좀 높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공매도를 이렇게 제가 밴드도 있고 인스타도 하는데 저 매매 이제 인스타에 주로 이제 공개를 하죠. 그 와서 보면은 주로 공매도 전략으로 쉽게 버는 거 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예. 근데 공매도를 또 그 대형주로만 그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행주밖에 안 되니까 한 거죠. 제가 지금 현대 오늘 급등했던 안 된 것던 거 공매도 엄청 때려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때려놨습니다. 예, 예.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예, 일반인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대략 때려놨죠. 어느 정도 뭐 예? 일반적으로 대략 어느 그냥 정도 뭐 비밀인데. 네. 예. 그래도 예, 대선 할 때 네. 네. 예. 네. 대선 때 제가 예. 오늘 대선 때 제가 여기 한번 치고 네. 이때도 제가 공매도 치고 여기도 한번 치고 대선 때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크게 냈죠. 여기 치고 여기 정리했죠. 엄청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들어가시려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안철수 국힘 대표 나온다 해가지고 뭐 주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매출이나 순이익에. 떨어질 것 그래서 같아요. 거품이라는 거지. 테마주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올랐다가 거품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주도 됐고 어제 같은 날 CF도 되고 현재는 이제 주식 선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약간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내딛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테마주 같은 경우 그리고 예? 좀 테마주 같은 거나 좀 근거 없이 펀더멘탈 없이 막 급등한 거 그런 것들은 좀 공매도가 좀 선순환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타겟들은 이제 때린답니다. 그러시군요. 그 아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주가 좀 하반기에 가서 빠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시로 그냥 뒤에서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 맛배기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을 20년 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테마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테마란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 테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여 년 동안 테마주를 봤는데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오르기 전 가격에 안 온 종목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거의 다 100% 원위치합니다. 100%.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메타박스 주식 보세요. 다 올랐다 맞아요. 가졌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대행주 외에는 그렇게 엮여 가지고 뭐 비트코인 역시 제가 로봇주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있지만은 그리고 대부분 회사가 지금 적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적자고 아주 미세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순이익이 나는 정도 같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군중심리로 오르지만은 제가 올 하반기 때 했을 때는 최고 많이 빠지는 종목이 현재 로봇주라 보면 됩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로봇주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최고 많이 빠지는 섹터다. 그리고 지금은 위로 가겠지만은 당분간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로봇 보겠습니다. 레인 로봇이 지금 대장인데 이게 대장인데 약 2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가 한 거의 8만 5천 원 약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네, 1조 넘었어요. 그럼 네. 1조 정도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시가총액이 단기 순이익의 10배에서 한 20배 안에 이상은 다 거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공매도를 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목도 앞으로 전망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시총이 1조 정도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 연간 단기 순이익이 한 1,000만 원, 1,000억 정도 나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거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렇죠. 인자는 지금 개인들이 로봇 쪽에 들어가면은 거의 물린다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개인들은 네. 삼성전자, 96,000원. 현대차 사면은 잘 안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다가 항상 이렇게 큰 손들이나 이렇게 선도 세력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받아주는 경우는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실이 이런 데서 한 30% 50% 나올 수 있습니다. 자다 보면은 꼭 차트가 중요하죠. 네. 차트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차트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하나는 저는 이제 행보해설 때, 행보해설 때를 그냥 있고, 그 다음에 행보 차트, 그 다음에 이렇게 역배열 차트,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차트,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라는 종목 보면은, 네, 하이브. 하이브라는 종목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개인들이 제가 이 차트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전 공매다 보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이평선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물이 머리 위에 자꾸 쌓이기 때문에 주가 위로 못 갑니다. 그럼 이기가 제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삼국지에 보면 조조군사가 제갈공명이 이렇게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몰살시키는 건데 네. 여기가 죽음의 계곡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다 손실 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싸다고 자꾸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제가 이제 엄지 차트로 합니다. 그래서 엄지 차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차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엄지 차트. 대부분 우랑주들은 이렇게 하락하게 하면 계속 하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이 둥근 공이 여기서 떼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게 엄지 차트. 여기 공이 떼굴 오다가 여기 공이 멈추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양지로 바뀌었을 때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럴 때만 항상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역배열 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길게 행보하는 차트는 오히려 역배열 차트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길게 행보했던 차트는 만약에 위로 가면은 매도세가 가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폭이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좀 안 들어가는 게 좋고 이렇게 이런 종류가 제가 이제 강남 자리라고 하는데 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자리. 예, 개인들이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매매 강남 자리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이런 자리. 그래서 차트에 역별되면 절대 하지 말고 죽음 계획은 하지 말고 이렇게 상승으로 돌았을 때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런 자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이 떼굴떼굴 여기 멈췄잖아요. 이런 자리는 해볼 수는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위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입행선은 그냥 거물이라 하거든. 거물이 이렇게 주가보다 바로 아래 있을 때만 성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거물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공매도 치는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주가가 거물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못 갑니다. 여기 공매도 치는 자리. 예, 제가 여기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 자리.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역별될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자 LG전자 마찬가지 이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는 해볼 수 있겠죠. 지금도 이제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은 발 아래 거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물의 색깔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물의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그 중에서 20kg짜리 20선이 이제 200kg를 견디고 5일선은 5kg 정도 견디고 11선은 10kg. 근데 21선이 굉장히 듭니다. 예, 21선 여기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딱 20은 잘 안 깨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공간을 중시하기입니다. 공간을. 예, 공간이 이렇게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차트에서 보면은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밑으로 하락할 때도 밑으로 공간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밑으로 한 단계 하락하고 여기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공간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공매도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 거래 일수 20일에서 50일, 40일 정도 이렇게 공간이 놓아야 됩니다. 그럼 LG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위에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이런 자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이 쏙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공매도 자리고 항상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이런 자리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오늘같이 급등했던 뭐 기아차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 기아차도 여기 우리 대표님 보면 여기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 수팅이 노는 겁니다. 자, 현대차도 이렇게. LG전자도 그렇고. 그렇구나. 네. 그 차트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면 크게 밀리는 자리. 이제 현재는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위로 방향 알겠죠? 이 팽선들이 건물이 바닥이 있고 공간이 열리니까 수급 좀 따라주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차트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첫째 음식 차트는 매매 안 한다. 행보도 안 한다. 항상 이렇게 위로 가려는 모양만 하다 보면은 하면은 아무래도 성질이 높고 손절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 싸다고 들어가면은 손절이 나오고 이 죽음의 계곡 여기 이제 다시 양주로 바뀌려면 여기만 사야 된다는 거죠. 밑에다 그물을 두고 사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매도로 많이 쳐본 결과 여기 이렇게 되면 저는 딱 종목 보고 공매도 자리네, 공매도 치죠. 성공 확률이 높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 자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예. 언제 파는 거예요? 매도도 예를 들면은 보통 만약 이 종목 같으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저항이 많잖아요. 예? 여기에. 그러면 이 매도하는 법도 좀 제가 기회 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위로 갈 때는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반드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자리가 이렇게 놉니다. 근데 여기 저항에 와서 거래량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줄면은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지고 나서 신고가는 또 다릅니다. 신고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신고가가 나왔다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데서 거래량이 줄어야 위로 갑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내일도 거래량이 터지면 하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있을 때는 거래량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량이 터져야 간다는데 신고가 종목, 역사적인 신고가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여기 보면. 야.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공매도를 쳐야 되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죽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항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죽으면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가 죽고 위로 가고. 자, 고점에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위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테마주는 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테마 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로봇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지수가 횡보라든지 좀 상승으로 간다면은 로봇 테마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올 하반기 때 최고 많이 하락했던 섹터는 로봇주 AI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약간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이 하락으로 보면 됩니다. 작년에 메타버스, 2차 전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다른 걸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 우선은 그 이제 2023년도 벌써 1월이 거의 다 네. 가고 이제 벌써 2월에 이렇게 젖어드는데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작년보다는 좀 나은 장이 좀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종합지수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현재 우리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제 2100을 찍었잖아요. 그죠? 네. 2100을 찍고 여기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한국에는 뭐 3점 얼마, 미국은 뭐 5점 얼마에서 이제 멈출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또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면은 이제 종합지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종합지수는 여기서 작년에는 이렇게 하락이 왔지만은 이제 다 악재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악재는 아직 있겠죠.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 뭐 환율 수출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금리랑 중요한 것이 악재가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상반기 주가 예측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래서 여기에 사실은 2,500, 2,400 여기 매물대가 참 많고 여기를 돌파가 당분간 놓기는 어렵다. 좀 횡보 좀 하다가 하반기나 만약에 돌파하면은 저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간다 봅니다. 여기를 돌파를 넘어가기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가 예측하는 것은 귀신 할아버지 맞추기 어려운데 네. 저는 올해 20년 동안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예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여기 이 부분에 좀 횡보 좀 하다가 약간 밀리다가 하반기 때 한 2,500이라 돌파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해간 종목이 많잖아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존버하면 됩니다. 예, 존버하고 2,800, 2,900까지 그냥 존버하세요. 그냥 존버. 예, 건설이든 화학주든 뭐 은행주든 반도체 정권주든 반도체든 자, 그렇다면 만회가 많이 됩니다. 중간에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혹시 내 보유 종목이 이제는 종합지수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약간 밀리다가 이런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횡보하다가 이런 자리가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자리를 표현하는데 만약에 어떤 종목이 이런 종목이 나왔다.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많이들 갖고. 자, 네이버를 많이 가지고 카카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면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많이 하락하고 조정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좋게 봅니다. 그렇죠. 자동차 주도 오늘 섹터도 많이 올랐지만은 약간 조정이 온다면은 하반기 때 위로 많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은 급등주 테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로봇주도 저거 하반기 때 보세요. 엄청 하락한데도 메타버스 옛날에 상승할 때 뭐 어떻고 막 어떻게 매출이 몇 조 되는 거 다 그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이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저는 못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렇게 못하도 충분히 한
약간 올라와서 만회가 안 되겠나. 완전히 고점에 물린 경우라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무탁해서 종합지수 한 2,800, 2,900까지 여윳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버티는 게 맞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15만 5천 원까지 갔다 그래도 20만 원까지 올라와서 한 예. 30% 올랐더라고요. 바닥 예. 대비. 예. 그런데도 괜찮다고. 예,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똑같이 움직이니까 어. 예, 카카오도 괜찮다. 카카오도 한번 봐주시면. 네. 카카오도 보면은 이렇게 자 우리 차트 어차피 한번 나왔으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했던 죽음의 계곡 절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다 왜냐면은 밑에 있네요. 거물이 어. 20kg, 200kg 거물이 10kg, 5kg 거물이 위에 딱 누르니까 못 올라옵니다 절대로. 근데 개인들은 싸다. 8만 5천 원 하던 주식이 싸네. 음.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양지로 바뀌었을 때만 요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가 순식간에 20% 50% 손실 나는 죽음의 차트입니다. 이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요 하나만 여기만 안 들어가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것도 역시 공간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개인들이 팔잖아요. 개인들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가는 제가 주로 대행주만 매매하는데 테마주는 잘 거의 안 합니다. 공매도는 치지만은 대행주를 매매해 보면은 개인들이 매수하면은 안 갑니다. 저는 이런 데 딱 이런 자리 개인들이 매수하잖아요. 기관이 팔면은 같이 공매도를 칩니다. 이런 짓. 현재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사니까 이런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목표가를 좀 길게 봅니다.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만약에 빠지면은 또 추가 매수합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자기들이 더 돈을 주고 좀 매수를 해비죠. 그래서 많이 올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들은 꼭 기관이나 외국인을 보고 좀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하실 때 예. 단기 투자에 좀 더 포지션을 더 많이 두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단기도 하지만은 저는 투자다로 보니까 매일매일 매매도 하지만은 또 중단기도 합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적절하게 뱅크돼 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안내인 같은 이런 게 매도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뉴스와 테마로 급등했다. 예를 들면은 뭐 네옴시티 사우디 뭐 이런 테마로 급등한 종목이 있거든요. 공매도. 대한전선 예를 들면 이런 종목 같은 걸 과감하게 그런 이유로 급등하면 제가 공매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사우디 왕자가 방한할 때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건 그 이후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공매도를 하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90%까지 하락합니다. 와, 무섭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최근에 했던 CS 윈도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미국이 풍력주가 8% 올랐을 때 이게 다 한 10몇 %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딱 오르기 전 가격에 80% 90%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매도 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단기로 이렇게 하실 때는요. 예. 보통 한 뭐 며칠 수익률 몇 프로 뭐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샀을 여기 때 공매도 쳤다 하면은 오르기 전 가격에 약 90% 80%딱 계산이 나오죠. 만약에 15% 올랐다 하면은 12, 3% 이렇게 목표가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갈 수 있겠잖아요. 제가 뭐 신이 아니고 하다 보면은 반대로 가면은 손절하죠. 여기를 넘어가면 손절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냥 뱅이에 거품이 찼다가 당연히 빠지는 거죠. 90% 빠집니다. 90%. 그러면은 공매도 말고 예. 매수로는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오르시면 파세요? 매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고점에서도 공매도 해보고 또 저점에서도 또 강단기법이라 매수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끌고 가죠. 끌고 가면서 고점에서 거래량을 보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셨.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만약에 매수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우리 대표님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거래량이 죽잖아요. 네.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러네요. 예.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다면은, 뭘 보면 봅시다. 자, 익산이 신고가가 나왔으면은, 이런 경우는, 자, 여기 거래량이 죽어도 위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줄으면은 하락하고 그러죠. 자,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우리 공부한다 한번 더 봅시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차트를 보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는 보면은 이 앞에 저항이 있습니다. 길 오를 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돼야만 오르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는 이런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거래량이 죽잖아요. 쭉 오르고 현재 이렇게 잠깐 죽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좀 약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자리지만은 약간 위로 열려 있다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항이 있을 때는 주가가 제가 만약에 보유라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을 때 금량 한번 볼까요? 금량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크게 상승한 종목이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량 월봉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죠. 많은 이하가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들이 이런 종목 매수했을 때 중간에 던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를 때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데 보면 이 거래량이 죽잖아요. 거래량이 죽고 튑니다. 또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이러면 여기 있어서 사실은 매도가 아니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라면은 아니면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역사적인 신고가 놓으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야 간다. 거래량 터지면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터져갖고 이제 계속 금량은 조금 더 하락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죠. 저희 국민주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아까 앞서서 뭐 대형주는 존버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많이들 갖고 계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은. 그럼 삼성전자가 위아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종합지수하고 거의 같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약 비중이 한 20% 정도 전체 우리 시가총액의 한 20%, 지금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종합지수가 위아래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내가 위에 물리 있다면은 저는 지금 저는 못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봤죠. 약간 위로 가다가 한 2,300도 올 수도 있다.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실제 지수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따라간다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저 위에 몰린 사람들은 좀 약간 물타기 해도 된다. 그러고 한 2,900, 2,800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 가져가는 전략. 중간에 손절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LG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트상 보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지지가 되고 오늘 많이 반등이 나왔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물리 있다면은 좀 물타기는 그렇고 요 부분에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시세처럼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 터진 고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신고가 나와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요거는 당분간은 한 요 앞에 고점은 82만 원, 60만 원, 62만 원, 63만 원 좀 넘어가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치고 실적이 진짜 좋아진다면은 이제 요를 넘어갈까. 지금 매수는 현재 매수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만 가지고 있고 조금 밀리다가 행보하는 기간이 조금 행보하면서 조금 주가 밀린다면은 물타기 가능하고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시세는 안 나온다. 왜냐하면 여기를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이 무거운 시기라서 주가는 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이렇게 매도가 노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위로 가기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시세 난 거는 이런 경우 큰 시세 나는 것은 항상 신고가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한 2년 지났잖아요. 그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거쳤다고 봐서 요 정도 선이나 조금 더 떨어지면 물을 과감하게 타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지수 2,900까지 2,800 보면 됩니다. 지수라는 것은 3,000, 2,000대 초반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정상적으로 인하가 되고 정상의 경기가 되고 미국도 어느 정도 경기가 살라고 중국도 살란다면은 저는 2,000, 3,000도 넘어간다 보거든요. 그것이 기간은 한 1년 아니면 2년 걸린다든지 그렇다면은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은 삼성전자를 손절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가 매수해서 기다리면 되겠죠.
그 대표님께서도 삼성전자로 예. 막 공매도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테지가 작기 때문에 어. 굳이 이런 종목을 안 하고 조금 더 가벼운 좀 종목. 가벼운 프로테지가 크게 노니까. 예. 아,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좀 어느 정도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거세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아까 말했던 시가총액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보고 하는데 아, 예를 들면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 음. 오버페이스가 나왔을 때 네. 아까 대한전선이라든지 아. 그런 종목을 좋아하죠. 아. 안된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날 대주도 됐고 CFD도 됐고 주식 선물 다 됐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종목을 이제 30% 올랐으니까 할만하죠. 그럼 매수도 그런 걸로 하세요? 예, 매수 매도 다 하죠 저는. 아. 저는 손흥민처럼 매수 매도 다 합니다. 그렇게 아. 한국에서 이렇게 다 자유조전하는 사람은 아. 많이 없다. 아, 예. 아, 이거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이게 올라갈 때도 돈 벌 수 있고, 떨어질 때도 돈 벌 수 있고, 차트를 잘 분석하면, 예. 그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은 물린 주식이 좀 많으신 분들이 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아예 계좌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기도 할 것 같고, 그러면 물린 주식 좀 많은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1년에 목표 수익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와 30%이 맞다. 그래야만 급등주를 안 하죠. 테마주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또 종목당 저는 한 손절 가격을 정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15%나 20% 정해가지고 그냥 손절 나면 무조건 매도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 손절 안 할 종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자리, 양지를 바뀌는 자리, 음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음지에만 안 들어가더라도 손실 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양지에만 들어가고, 그래서 첫째 손절 안 할 자리를 들어가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이 열리고 기관이 외국인 사준다든지 그리고 이평선, 즉 거물들이 발 안에 있다면 잘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당 손절도 가격 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아까 거래량을 보면서 매도하고 자,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계획을 안 잡으니까 테마주나 급등주로 매매하고 큰 손실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 만약에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시겠어요? 자, 개인들은 매수했을 때 존버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추천하는 종목이 있는데 리처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몇 그리브 같은 거 보겠습니다. 리치 부동산이요? 예. 아, 자, 이런 종목은 안정적으로 배당도 많이 해줍니다.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하고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지금 정점을 거의 찍었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한 2%, 1% 떨어진다면은 이런 경우는 14,000원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러면 자, SK 리처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리처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또 평소 때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이런 회사들은. 배당 받고 이런 종목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 나잖아요.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올라서 수익 나고 개인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종목이라는 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인가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본전 이상 올까. 그렇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게 불경기도 타기도 하고 업종 따라서 이렇게 뭐 매출이 줄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강원랜드 이런 경우는 일정하게 가지는 하러 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봉, 월봉 같은 거 보면 보세요. 아, 이런 주봉 보면은 그리고 독점이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정상화된다면은 결국 이런 경우는 언젠가는 29,000원, 3만 원 오는 거죠. 그럼 요거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예. 그리고 괜히 다른 주식 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주식목을 해야 된다고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비슷한 거죠. 계속 매년 이렇게 비슷한 건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예. 전고 역사적으로 한번 이런 거 이 29,000원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가는 거죠. 예. 거기까지 저금리 이제 찍었고 예. 이제 금리 고점 찍었고 예, 맞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거기까지는 갈 수 예. 있다라고 역사가 이미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자꾸 테마주
2차 전지 실적도 없는 그렇구나. 로봇주 이런 거 하다가 손실이 자꾸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뭐 KT 같은 경우도 KT 엔더지 담배임상공사 그런 경우도 이런 주식도 일본 같은 거 보면은 계속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이런 주식을 대신 뭐 지금은 이제 따라가는 그 하지만은 이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KT도 현재 보면은 개인들은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테마주 따라대면 안 돼.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저는 위로 보거든요. 그리고 예. 옛날에는 KT인데 지금은 뭐 로봇도 하기도 하고 땅도 많고 부자고 뭐 다른 업종을 이렇게 리포트 보시면은 좋게 나와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종목 해서 배당 받고 그냥 가 있는 게 맞다는 거. 이런 주식은 뭐 20% 30%잘 손실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개인들이 하는 게 맞고 자꾸 급등주 많이 올란 주식은 따라가면은 결국은 계좌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개인들이 이런 주식을 좀 권합니다. 예. 혹시 은행주는 좀 어떠세요? 요즘 은행주가 많이 오르던데요. 자, 은행주는 지금 대표적인 게 KB금융입니다. 네. KB금융 주봉은 이렇고 일봉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보유라면은 신규는 매수는 안 하고 싶습니다. 보유라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만약 가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대표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를 때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주잖아요. 네. 여기서 거래량이 자꾸 죽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위를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매수세가 따라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지켜보고 신규 매수는 좀 곤란하다. 보유자들만 여기서 거래량이 죽고 여기를 못 넘어간다면은 좀 매도 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예. 왜 테마주를 그렇죠. 사람들 개인들은 테마주 해가 다 망해잖아요. 왜 나면 테마주를 하지 마라 하면은 테마라고 이름을 딱 붙잖아요. 그럼 벌써 거품이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순간에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테마주가 오르기 전 가격 안 한 종목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심지어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진단 시약 시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월봉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독점이고 하면은 어떤 업종이나 제조업이든 무슨 회사가 독점이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값을 행사를 해야죠. 반도체 그 제품 그 만드는 좀 애들 한두 명이 어딘 거. 그 뭐 하나만 돈막 50% 마진을 보잖아요. 그런 회사라면은 괜찮은데.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중소기업은 조그만 회사가 마진이 많고 대기업에서 처음에는 많이 주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마진이 많으면은 단가를 낮춥니다. 그리고 항상 경쟁업체를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또 경쟁업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 원위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회사가 예를 들면 뭐 무슨 어떤 종목이 무슨 테마로 실적이 좋다 하고 좋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특이한 독점이 기술이 있다면은 10배, 20배 갈 수 있죠. 그러나 보통 제조업들은 몇 배 오르고 나면은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단가를 깎아뛰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죠. 그러니까 진단기 때는 진입장벽이 낮은.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반도체도 소부 뭐 이렇게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죠. 완전 노하고 있으면 대기업이 가격이기 때문에 금방 경쟁이 생기고 마진 이렇게 심텍 같은 거 보겠습니다. 네. 심텍 같은 경우도 무슨 약간 반도체 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이때 보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여기가 공매도 자리. 왜냐하면 여기 고점을 짓고 거래가 살 죽으면서 개인들만 싹 기간 내고 외국인 물량 받습니다. 그럼 못 갑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이 회사 실적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경쟁업체 생기고 주가는 이렇게 위로 못 가죠. 네. 그래서 신택도 이렇게 많은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죠. 그래서 반도체든 뭐 진단 시약이든 어떤 업체가 영원히 승승장구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란 종목은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으면서 강원랜드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강원랜드나 KT 이런 거 사서 안 몰리면 좋잖아요. 안 되면 배당 받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런 거 심택이나 또 뭐 제가 바이오주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안 하는 섹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니까 제가 하는데 네. 첫째 바이오주 안 합니다.
아, 바이오. 바이오주는 이렇게 짜고 너무 10배, 20배 튀어가지고 게임인들 피해가 너무 많아요. 게임주 잘합니다. 아, 게임. 게임주는 왜 안 하냐면은 게임이 잘 되면은 게임 하는 사람 알아요. 그리고 사장들은 임원들 많아.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 그때 게임 영업이 잘 되네, 장사 잘 되네 이러면은 고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바이오주도 안 하고, 그다음 엔터주를 저는 잘 안 합니다. 아, 인터. 엔터주는 예를 들면 뭐 하이브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는 됩니다. 근데 이상한 연속곡 만들고, 그다음에 영화 만들고, 뭐 이상한 그렇게 만드는 종목은 그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거품이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하나 잘 돼가고 잘 돼가고 네. 이런 경우는 다 원이지. 그리고 엔터주도 안 하고 신규 등록주는 또 더더욱 안 해야 됩니다. 아, 신규 등록. 신규 등록주는 빠지고 시작하던데요. 지금도 1년 지난 거 외에는 1년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등록주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 주위에도 뭐 신규 등록주, 신규 하려고 뭐 이런 회사 같은 것도 뭐 저도 이렇게 들어보게 했는데 내가 신규 등록한다. 그럼 회사를 좋게 포장하는 거죠. 최대한 흑자를 남기기 위해서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좋게 하죠. 와. 그리고 또 측근들한테 유상증리 해줬잖아요. 그래서 시가를 높이 띄웁니다. 그리고 1년 정도면 보유해서 물량도 녹이도 하고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소형주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나마 대형주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신규 등록주 고점을 찍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주는 안 하고 그러니까 엔터, 바이오주, 신규 등록주 이렇게 네. 하나 게임주 이렇게 안 하는 게 맞다. 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데, 와, 진짜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스트리트 투자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20년 경험에. 예, 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면은 요즘 10억, 20억 이렇게 그것이 뭐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돈으로 치면 수조 될 겁니다. 예. 수조로 매매해봤죠. 예.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매했어요. 예. 와, 그래서 정말 이 와닿는 게 좀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네. 예,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예. 이 시점에서 좀 예. 조심해야 할 거, 예. 좀 명심해야 될 거. 저는 이제 있어요. 개인 네. 투자자한테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첫째, 여윳돈을 해야 됩니다. 아, 너무 큰 돈을 해가지고 너무 심적 고통이 심하고 가정 불화도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발 자기 여윳돈을 하자. 잃어도 큰 부담 안 되는 금액.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개인 투자자한테 좀 초보자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빨리 돈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자꾸 공부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500이나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종목 금액을 정해놓고 뭐 한 20% 나면은 한 추가 입금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한 5번, 6번 이렇게 된다면은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액으로 좀 하고 돈 벌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테마주하고 아까 말했던 앞에 말했던 급등주 이런 종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두 번은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큰 손들한테 다 이렇게 돈을 뺏기는 거니까 그런 게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주식에 돈을 벌고 싶다면은 시간 투자를 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지난 차트에서 좀 내가 특히 우량주 종목에서 차트를 보면서 좋은 자리에서 성률이 높은 자리, 저 뭐 책에 보면은 강남 자리라고 표현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난 차트에서 공부를 하고 아까 말했던 여윳돈을 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테마주, 급등주, 게임주, 뭐 바이오 주식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올해도 뭐 여유 있게 좀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좀 특별했던 게 그 공매도로도 돈을 버셨으니까 예. 이게 그 어느 지점인지 예. 그 공매도를 할 지점 그리고 매수할 지점 이걸 다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차트를 보면 예. 이게 되게 굉장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네.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공매도 차트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역별 죽음이고 이런 자리 역별 자식 안 한다. 음지에서 안 하고 양지에만 매매한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자리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가 공매도 자리입니다. 이런 데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 보면은 거물들이 이평선 머리 위 있는 자리에 예, 이런 자리는 매매 안 하고 이런 자리도 다 공매도 자리니까 이런 자리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가가 양지로 바뀌었을 때 이 자리만 매수하고 이런 자리는 하락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이 좋은 땅이 있잖아요. 딱 좋은 땅은 항상 가격이 오르고 밑으로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만 매수를 하고 또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하면은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네. 밴드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유튜브에서 그러면 주로 다루시는 콘텐츠가 주로 이제 제 계좌 아니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좌 보여주세요. 계좌로 까죠. 예. 계좌로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공매도를 어떻게 수익 나는지를 그리고 가끔 또 종목도 제가 언급합니다. 그리고 시황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업투자 보니까 매일은 하지 못해도 중간중간에 이제 좋은 내용을 올려서 실제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형주랑 예. 많이들 갖고 계신 거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초보자들이 하면 예. 좋은 뭐 강원랜드 KT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거 많이 언급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짱 김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